안녕하세요. 그 지난 시간에 그 기획을 실행하는 주체인 경영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경영 조직이 되는데 그런 경영을 조직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라인과 스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영 조직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영 조직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라인과 조직의 원칙에 따라서 조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직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죠. 조직화 과정이라는 게 기업에서 해야 될 일, 여기 수행해야 될 일이 뭐죠? 계획이죠. 계획을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직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획을 실행을 할 때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게 빠졌어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과업이란 말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조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조직화 과정의 결과물이 뭡니까? 조직 구조가 되고, 이 조직 구조가 결국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업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분업화될 경우 분업한 걸 다시 조정하는 통합 조정 과정, 분업과 통합 조정 과정을 통해서 조직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사항은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수직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과업에 대한 일을 우리가 수평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직적 조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일을 할 때 권한에 대한 얘기죠. 위에 사장이 있고 밑에 뭐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누가 실행할 것인가, 수직적 조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수평적 조정이라는 얘기는 과업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과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직능 혹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생산부서, 그 다음에 뭐 마케팅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시스템부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평적 그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체계적 분류하는 과정에서 누가 일을 할 것인가도 같이 결정이 됩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사람과 그 다음에 과업이 결정이 되면 사람과 과업에 따라서 필요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이 할당이 되죠. 물론 자원이 할당되기 전에는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이 그 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을,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자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 자원을 조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 조달된 자원을 가지고 과업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자원을 뭐죠?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 과업과 그 과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원을 사용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업이 결정이 되고 사람이 결정이 되고, 과업이라는 얘기는 수평적 조정,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직책과 사람에 대한 얘기는 수직적 조정. 그래서 수평적 조정, 수직적 조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조직으로 조직 구조로 만들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요? 어떤 조정 통합 과정을 거쳐요. 조정 통합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니까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조직화 과정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럴 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수평적 과정과 수직적 과정이 있다. 수평적 과정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과업 결정에 대한 과정이고 수직적 조정은 누가 일을 할 것인가의 직책과 사람에 대한 그러한 조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평적 조정, 수직적 조정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조정, 제가 수직적 조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먼저 이제 수평적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 조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과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업화 과정을 통해서 과업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직의 다양한 과업들이 분업화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다양한 과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마케팅 활동이다, 혹은 회계 활동이다, 생산 활동이다, 유통 활동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분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직무 설계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 설계 활동을 통해서 과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직무 설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죠? 들어보시는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설계라는 게 뭐냐면 그 과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에 해야 될 일의 내용,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직무 간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무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직무 설계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계획을 실행할 때 필요한 뭐가 돼요? 과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업이 결정이 되면 그 과업에 적절한 사람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 사람과 직책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직적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직무 설계를 통해서 직무가 만들어지는 것, 과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평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직무 과정은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그 종류가 직무 설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직무 설계의 그러한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적 직무 설계, 근대적 직무 설계, 그다음에 현대적 직무 설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 직무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뭐가 우선이 되죠? 직무가 우선이 돼요. 일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경영학의 발달 과정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 배웠었죠. 과학적 관리법.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일을 전문화시켜서 인간을 직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인간성 말살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따라서 인간관계론으로 이제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 직무 설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을 전문화시켜서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일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의 직무 설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인간화가 없어지고 인간성이 폐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나친 전문화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고 나온 게
근대적 직무 설계고 그 근대적 직무 설계의 내용이 뭐죠? 직무 순환과 직무 확대예요. 그죠? 직무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요. 일 과업 자체를 여러 가지 과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생산 일도 하고 마케팅 일도 하고 회계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해서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직무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확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과업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에서 하나의 과업에서 업무의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통적 직무 설계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과업 분업화를 내면 하나 일을 하는데 10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과거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10개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에 한 명씩 10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무 확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나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무 확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 순환이라는 건 순환하고는 다릅니다. 직무 확대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업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 직무 순환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과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직무 순환이 됐던 직무 확대가 됐던 다 뭐죠? 지나친 전문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떤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온 그러한 그 직무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나온 게 뭐죠? 현대적 직무 설계죠. 여기서는 뭐예요? 직무를 인간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직무 설계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우선시하는 거고 현대적 직무 설계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보다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직무 충실화와 직무 특성 모형이 있습니다. 직무 특성 모형. 이 직무 충실화는 뭐냐면요. 직무 충실화는 직무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일을 할 때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전 단계만 해도 그러니까 근대적 전통적인 사람은 시키는 일을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이었다면은 이 직무 충실화에서는 직무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책임도 부여해서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근대적 직무 설계에서는 개인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였는데 이 현대적 직무 설계 단계에 와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직무 설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회사를 보면은 그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죠?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업무 성과가 좋으면은 관련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뭐죠 영어 같은 경우 영어 학원 같은 경우도 보내주고 뭐 그런 그 개인의 어떤 발전에 많이 그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커리어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리어 패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직무를 일을 할 때 있어서 쭉 발전하는 과정을 어떠한 뭐죠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로서 직무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 자체보다는 뭐죠 개인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훨씬 더 뭐죠 집중하는 그러한 형태의 직무 설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설계가 이렇게 전통적 직무 설계, 근대적 직무 설계, 현대적 직무 설계로 발전이 되었고 과거에는 사람보다 일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에는 일보다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춘 형태로서의
직무 설계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무 설계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직무 전문화라는 건 분업화에 대한 이야기고, 직무 순환이라는 얘기는 과업 자체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과업 자체를 바꿔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 확대라는 얘기는 과업을 수행할 때 하는 그 일이 범위를 늘려서 한 사람이 하나만 일을 해서 그 지루하거나 불편한 과정을 없애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 확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무 순환, 이게 직무 전문화는 고전적 그 직무 설계 방법이고, 이 두 가지는 뭐죠? 이 두 가지는 그 근대적 그 직무 설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 요게 뭐예요? 직무 충실화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 현대적 직무 설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보다는 사람한테 더 중요시해서 그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해서 어떤 개인이 성장, 개인이 목표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랑 일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직무 충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직무 특성 모형이란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개인의 목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목표를 같이 가져가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적 동기를 높여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직무 만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직률하고 결근율을 낮춰가지고 결국 개인 성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성과를 높이겠다라는 게 그 직무 특성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직무 충실하고 직무 특성 모형은 현대적 직무 설계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설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평적 조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과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수평적 조정에 대한 얘기죠. 그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수직적 조정이라는 얘기는 그 과업을 실행할 때 권한의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과업을 수행할 때 권한의 계층은 어떻게 할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직화 과정이라는 건 크게 무슨 두 개의 과정을 거친다. 수평적 조정과 수직적 조정. 그러니까 조직화 과정이라는 게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무슨 일에 대한 것이 수평적 조정이고 누가 일을 할 것인가가 수직적 조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한 수직적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계층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네 가지 명령의 연쇄라든가 관리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집권화 분권화 그다음에 권한 위항, 이러한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직적 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직적 조정, 그죠? 이 수직적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 계층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이 명령의 연쇄, 관리 범위, 권한 위항, 직권화, 분권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명령의 연쇄,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 원칙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죠? 계층 연결의 원칙, 그 다음에 명령 일원화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층 연결의 원칙이다. 이건 뭐냐면요, 위에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계획을 세울 때 데일리 플랜, 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럼 일 계획이 모여지면은 위클리 플랜, 주 계획이 되고, 주 계획이 모여지면은 뭐가 됩니까? monthly plan, 월 계획이 되고, 월 계획이 분기 계획, 반기 계획, 연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 데일리 플랜 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뭐죠? 장기 계획하는 사람이 서로 뭐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계획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뭐냐면요. 이 수직적 조정을 통해서 경영의 계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을 할 텐데 그 밑에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명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상사가 존재하고 두 명의 상사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떠한 명령을 따를지가 굉장히 혼돈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계층 연결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일을 실행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명령의 원칙, 연세,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직적 조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pan of management라고 얘기하죠. 관리 범위, 감독 범위.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관리자를, 다른 감독자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span of management 할 때 럭키, 그러니까 매직 넘버 7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7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명이 넘게 되면은 다른 관리자를 두게 되고 그 관리자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원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부서가 여러 개의 과로 되어 있는데 과가 7개가 넘게 되면은 다른 부서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에 대한 얘기죠? span of management의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명의 과원이 7명이 넘게 되면은 또 과장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span of management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위항이다라는 얘기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어떤 일을 줄 때는 권한과 책임과 보고 의무,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한만 위임을 하고 책임을 안 진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죠?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그 동기부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 위항을 할 때는 권한과 책임과 그다음에 또 보고 의무. 위에 사람이 일을 주면은 밑에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삼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권한 위항이 됐을 때 업무 처리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권화, 분권화. 이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위에서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하면은 집권화가 되고 밑에서 하면은 현장에서 하면은 분권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권화가 좋으냐 분권화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집권화 그 경영 구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21세기 와서는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분권화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그 조직 구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권화가 됐을 때 집권화에 대해서 뭐가 빨라집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의사결정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조직 외적 환경의 변화에 빨리빨리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분야다. 그럴 때는 집권화 조직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고 우리 사업 분야가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한 그런 사업 분야다. 그럴 경우에는 분권화 이 조직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죠. 명령의 연쇄 이거는 뭐죠? 계층 간의 어떤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관리 범위라는 거는 어떻게 죠? 이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맥시멈 7명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위항이라는 얘기는 과업을 다른 사람한테 할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과 보고 의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권한위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처리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권화 분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위에서 할 것인가 혹은 밑에서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속해 있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화가 많을 경우에는 분권화가 더 빠르고 왜냐하면 분권화 시켰을 때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사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많지 않다. 그럴 때는 집권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을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 수직적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조직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누가 일을 할 것인가는 수직적 조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수평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 과정의 수평적 조정, 수직적 조정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뭐다? 조직 구조다. 그리고 그 조직 구조가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조직화 과정의 결과물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